좋아. 자, 보자. 요 문제는 아주 묘하게 속도론하고 전기화학을 연결해 놓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종류의 연습 문제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언제 한번 나온 적이 있냐면 고등화학 경시가 있을 때 2008년도 기출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등화학 경시 기출인데 이게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은 연습 문제가 되게 그 귀해서 이런 예시가 거의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없는 문제인데 좀 기발해서 내가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목적으로 하는 어떤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얘가 뭐 반응을 해야지 뭐 어떻게 되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저런 게 되나 보다. 그런데 이 제시된 반응에 뭘 구하고 싶냐면, 알아내고 싶냐면 촉매, 촉매. 자, 촉매 보이시죠? 촉매. 자, 기본적으로 촉매는 그 해당 반응을 잘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잘하게 하는 거죠. 물론 그 부촉매라고 해서 너무 빠른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녀석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당 반응을 잘 일어나게.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은 부스트업. 뭔가가 이제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어떤 반응을 요걸 잘 되게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제가 잘 되는 촉매를 고를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려고 했더니 문제에서 어떤 전략을 제시합니다. 자, 그 전략이 뭐냐? 바로 케미컬 커플링. 케미컬 커플링.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이 현재 목적으로 하는 요 전체 반응이거든요. 요거 똑같죠, 그렇죠? 똑같죠? 근데 문제에서는 어떤 전략을 쓰라고 하냐면 얘를 한 번에 생각하지 말고 얘가 두 단계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 요게 돼서 그것이 전체 반응을 구성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쓱 봤더니 문제에서는 어떻게까지 해주고 있냐면 이 첫 번째 반응하고 두 번째 반응을 뭐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훌렁 더해주면 바로 전체 반응이 나오는 것도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첫 번째 반응을 하고 두 번째 반응을 해서 그게 더해져서 전체 반응이 된다. 라고 할 때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촉매, 뭐 보이시죠? 그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촉매가 지금 이 녀석인 거예요. 이 녀석인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촉매를 고르라고 했는데 그 촉매의 형태를 지금 M이라고 써두고 하필 그 녀석의 산화수를 N 플러스 1가라고 둔 거지. 근데 지금 N이 뭔지 알 수 있어 없어 지금? 어쨌든 모르니까 얘가 2 플러스인지 3 플러스인지 알 수는 없는데 여하튼 이런 꼴로 돼 있는 이 M을 지금 촉매로 도입하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반응하고 두 번째 반응을 보면 이게 첫 번째 반응에서 N 플러스 1차다가 N 플러스가 뭐냐면 산화수가 약간 감소를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얘가 두 번째 단계에서 이 녀석이 다시 N 플러스에서 N 플러스 1차로 다시 산화가 되면서 위아래를 보시면 결국 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양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겠죠. 한 번 변했다가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니까 이놈은 전체 반응에서 그 질량이 보존되는 녀석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이 촉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다가 이게 전체 반응인데 이 전체 반응을 잘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이 촉매 작용에 의해 이 첫 번째 반응도 잘 되는 게 좋겠어? 안 되는 게 좋겠어? 첫, 첫 번째 단계도 잘 되는 게 좋겠지. 그러면 전체 반응도 잘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반응도 잘 되는 게 좋겠어? 안 되는 게 좋겠어? 두 번째 반응도 잘 되는 게 좋겠지. 그럼 두 번째가 잘 되면 이거 전체 반응에서 잘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분석하라는 얘기냐면 바로 첫 번째 단계도 잘 되게 만들고 두 번째 단계도 잘 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물질 M을 골라보라 라는 거죠.
그것도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표준 환원 전이를 활용해서.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스텝 1도 스텝 2도 다 잘 되게 만들어주는 조건이 뭐냐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스텝 1, 2 각각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해볼 거예요. 분석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해볼 것이냐? 자, O2 마이너스라고 하는 애가 있죠. 이때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O2 마이너스라고 하면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O2 마이너스에서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O2 마이너스에서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바로 봐. 0.5 마이너스겠죠? 자, 산화수는 저런 식의 유리수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산화수는 유리수 된다고 했죠? 어떤 개념을 활용하면 평균 산화수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산소 원자 두 개가 모여서 1-가 된 거니까 하나당 평균적으로 0.5 마이너스라고 하면 되지. 그것에 대해서 O2는 산화수가 얼마예요? 0. 중성이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산화죠. 산화네요. 왜? 산화수가 뭐 하니까요? 증가하니까요.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는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얘는 환원이죠. 왜? 산화수가 감소하니까요. 그러면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모든 전기화학적인 데이터는 무슨 반응 기준으로 이 데이터를 정리해 두었다? 환원 반응 기준으로 데이터를 작성해 두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누가 환원이야? 얘가 환원이지. 그럼 요 환원 전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n+1이 n+가 되는 환원 반응은 자유전자 하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얘가 뭐다? 표준 환원 전위를 지금 이렇게 표기한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촉매라고 하는 물질 M의 표준 환원 전위, 이 반응에 대한 표준 환원 전위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 누구와 누구 사이의 환원이에요? 얘와 얘 사이의 환원이죠. 그럼 이 반응을 역반응을 취하면 요 둘 사이 역시나 뭐를 만들 수 있겠어요? 다시 환원 반응을 만들 수 있겠죠? 이건 산화니까 요건 환원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O2가 O2 마이너스가 되는, 자, 요건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환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반응 전체를 어떤 산화 반응과 어떤 환원 반응으로 분석한 다음 데이터는 두 개의 환원 반응 기준으로 재작성을 해 놓은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때 이걸 당장 알아요, 몰라요? 지금 이건 당장 알아요, 몰라요? 알 방법이 없잖아요. m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값은 알아요? 저 값은 네. 저 값은 알아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예요? 바로 문제 테이블에 있죠. 네. 문제 테이블에 얼마라고 돼 있는데요? 마이너스 0. 바로 마이너스 0.33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O2가 O2 마이너스가 되는 환원 반응의 표준 전위는 마이너스 0.33V.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동그라미 표시가 뭐라고요? 표준. 그렇다면 이 전체 반응의 전체 전위 E1 노트 보이시죠? E1 노트는 이 두 표준 환원 전이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선형 조합하면 이걸 만들 수 있겠어요? 바로 얘 둘을 빼주면 얘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빼주는 순간 이 반응이 역반응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산화 반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뭔 표현을 써줄 수 있느냐? E1 노트가 무엇이 될 거다? 이 둘의 빼기. 맞습니까? 그런데 이 뒤에 있는 O2의 환원 전위가 마이너스 0.33이잖아요. 넣고 재조정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 이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하려면 각각의 단계들도 잘 일어나게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럼 요 스텝 1도 잘 일어나게 하려면 이 전이가 뭐가 되면 돼요? 클수록 이 전이가 최대값이 되면 양수가 되면 되겠죠? 네. 왜냐하면 전이가 음수가 된다는 건 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이가 음수가 되는 건 해당 반응이 역반응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얘기인데 이 제시된 첫 번째 반응이 잘 된다는 얘기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려면 이 전이가 양수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M이라고 하는 전이의 첫 번째 특징 마이너스 0.33V보다 요 금속 M의 표준 전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야 스텝 1이 어떻게 된다? 잘 진행이 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스텝 2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해요. 스텝 2를 이렇게 따로 적어 보았어요. 자, 얘 산화수 얼마? 0.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죠. 아까 앞에서 했었죠. 네. 그 다음 얘 산화수 얼마? H2O에서 산소 산화수 얼마? 2 마이너스 바로 1 마이너스죠. 네. 수소가 몇 플러스예요? 1 플러스 수소가 1 플러스이기 때문에 산소는 여기서 산화수가 1 마이너스여야 해요. 네. 알겠죠? 오,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건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환원이죠. 바로 환원이죠. 왜? 산화수가 감소했어요.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0.5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감소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건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산화입니다. 산화죠. 그래서 이 세컨드 스텝 역시 어떤 산화 반응하고 어떤 환원 반응이 조합이 돼 있는 건데 이때 모든 전기화학 반응을 뭐 기준으로 제작성해라? 뭐 기준으로? 환원 기준으로 환원 반응 기준으로. 아이고, 이 전자 하나 빠져있네. 환원 반응 기준으로 제작성을 해라. 네. 그러면 환원은 누가? O2 마이너스가 H2O2가 되는 게 환원 반응이니까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가 N 플러스 1 플러스가 되는 건데 그건 산화 반응이지만 그걸 역반응으로 적어 놓으면 다시 환원 반응이 되는 거죠. 네. 이때 이 환원 반응의 전이가 표준 전이가 아까 앞서서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그걸 그대로 써주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O2 마이너스가 H2O2가 되는 표준 환원 전이 자, 데이터에 나와 있나요? 데이터 테이블에? 네. 나와 데이터 테이블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플러스 0.8 바로 0.89V라고 데이터 테이블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두 반응을 역시나 어떻게 조합하면 이 두 번째 반응의 전이 빼면 됩니다. E2 노트 얘를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앞서와 똑같이 이 두 반응을 위에서 아래 걸 빼주면 전체를 만들 수 있죠? 네. 그럼 이때 이 두 번째 반응의 전이 어떻게? 여기서 얘를 빼라. 그럼 어떻게 될 거냐? 0.89V 빼기 요 금속 촉매의 표준 환원 전위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어쨌거나 세컨드 스텝도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됩니다. 잘 되려면 이 전위가 뭐가 돼야 되죠? 0보다 커야 됩니다. 0보다 크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요 금속의 표준 환원 전위가 0.89V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에 금속 촉매로 활용될 수 있는 물질의 표준 전위가 어떻게 마이너스 0.33에서 0.89 사이에 들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거기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 6개 데이터에서 찾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누구하고 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요 사이에 환원 전위가 들어오는 게 누구하고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거기에 있는 0.77과 0.16 두 가지가 있죠. 0.66은 누구의 표준 전이에요? 바로 구리 플러스. 0.77은 누구의 표준 전이에요? 철 3 플러스.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저 반응에 대한 적절한 촉매는 저 두 가지가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표준전이를 활용하는 문제 중에서 나름 상당히 독특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잉? 그래서 뭐 이렇게 막상 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가 전기화학 문제 혹은 속도로 문제에서 흔치가 않아요. 흔치가 않아서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좋아.